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에게만 신체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슬람은 남녀 무슬림 모두에게 과다한 신체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이슬람 여성분이 깊고 아름다운 두 눈을 숨기고 있는데요. 히잡, 차도르, 부르카,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서 여성의 신체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성경 코란에 나와 있다곤 하지만 남성 위주의 잣대로 엄하게 기준을 삼아 이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눈을 숨기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이슬람, 그들이 게임이라고 지칭하는 끔찍한 관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하루시는 이집트어로서 집단 이지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일종의 게임, 한마디로 유희로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벼운 뜻과는 달리 세상을 경악해 한 아주 무서운 범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위험한 게임은 2005년도에 이집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이집트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집트 정부의 몇몇 경찰과 공무원들이 수도 카이로의 가장 큰 광장에서 시위에 나섰던 여성들을 따로 모아놓고 너희들은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문란한 여성들이다. 고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처벌의 의미로 그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였다고 합니다. 참 무섭죠.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여성들을 강간을 한 거예요. 벌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백주대낮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벌어졌지만 강간범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사건이죠. 아무리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라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아무 죄 없는 여성분들을 그렇게 강간을 했으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하루시라고 불리는 이 집단 성폭행은요, 주로 20, 3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피해 여성을 선정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여성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켓이 정해지면 수십 명이 갑자기 몰려와 피해 여성을 둘러싸고 바깥쪽에 위치한 청년들은 범행 현장을 둘러싸 감춰주는 사이에 안쪽의 청년들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 여성에게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 강도 강간까지 저지른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 안 하잖아요.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아니 여러분들, 정상적인 이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집단 성폭행을 목격하고 그냥 못 벗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러 찾아가겠죠.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이 집단 성폭행을 보고도 슬프게도 못 본 척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 현장을 보고 일반 시민이 구출하러 다가서면 망을 봐주며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바깥쪽에 위치한 청년들이 그 일반 시민에게 협박, 폭행, 심지어는 그들이 만든 원한 쪽으로 잡아당겨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도 엄연한 법치 국가잖아요. 이 나라에도 타하루시 전담 대응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집트 정부에서 직접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시민단체가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타하루시가 발생하면 그들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민간단체지만 구출 활동은 정말 체계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도중 폭행, 살해,
성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두껍게 덧댄 방호복을 착용하고 인간띠를 이루어 피해 여성을 구출한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25일 하루에만 총 19건의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인간의 도리를 잊은 사건이 하루에 19차례나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19건의 사건 중에 15건의 구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에 나서는 거죠.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타하루 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수십 개의 남성들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다고 합니다. 저항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막강한 물리적인 힘에. 수십 개의 손에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린 상태에서 가슴, 엉덩이, 그리고 성기 등을 성추행당하다가 그들의 목적을 위해 피해 여성의 성기와 항문에 동시에 몇 개씩의 성기를 넣기도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양반으로 보여질 정도로 심지어는 곤봉, 비수, 단도 등을 쑤셔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이로 인하여 종종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정말 치가 떨리네요.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 유희를 위한 가벼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이런 치욕적이고도 지독한 범죄를 당할 때 그녀를 유린하는 남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듣는 말이 있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우린 널 지켜주러 왔어. 나에게도 너만한 여동생이 있다. 아니, 여동생 같아서 딸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인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폭행을 저지르면서도 걱정하지 마. 우린 널 지켜주러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는 달리 피해 여성은 몸과 영혼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채 버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것일까요? 누가 봐도 명확한 범죄 행위. 그들은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피해 여성의 연령은 7살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 할머니를 따지지 않고 그냥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잣대로 사생활이 문란한 여성이나 짐승으로 취급하는 비이슬람 여성만이 아닌 정숙하게 얼굴과 신체를 모두 가린 그 이슬람 여성까지 이 집단 성폭행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허울 좋은 종교적 명목을 덮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이집트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 CBS 특파원 라라 로건 역시 집단 성폭행, 이 타하루 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300명의 강간범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방영된 사실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 얼핏 봐도 미모가 대단하시잖아요. 전직 수영복 모델이셨고요. 남편은 야구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39살이셨다고 해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빼어나신 분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평소에 상대했던 이집트 여성이 아닌 인종이 다른 백인 여성이니 짐승과도 같은 그들에겐 당연히 타켓이 되겠죠.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 그녀와 함께 있었던 이집트 현지 스태프들이 이러한 낌새를 알아채버리고 지금 접근하는 남성 무리들이 당신에게 부적절한 언어로 추행을 하고 있으니 어서 자리를 피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도망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해요.
이 V자를 그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그녀가 못 알아듣는 이집트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추행을 하던 그들은요, 카메라에 배터리가 다 닳았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증거를 남길 카메라가 금방 꺼질 테니까. 군중들 어느 누군가가 그녀는 유태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며 선동을 했고 카메라와 휴대폰을 빼앗기게 됩니다. 즉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조명까지 꺼지게 되자 그녀는 300명의 강간범들에게 약 25분 동안 둘러싸여서 짐승 같은 소나기에 이리저리 힘없이 잡아당겨지다가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억겁 같았던 시간이 흐른 후 멀리에서 군인들이 달려와 강간범들에게 곤봉 세례를 날려서 겨우 포위가 풀리게 되었고, 하지만 인원수에서 밀리게 된 군인들이 그녀를 자신들의 머리 위로 끌어올린 채 이동을 하여 간신히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다음날 바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심한 상처를 입은 건 당연했겠죠. 이후 병원에서 4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경악적인 사건에 망신을 톡톡히 당한 이집트 정부는 핑계일까요? 집단 성폭행범들의 수가 너무도 많았기에 신원을 확정 지을 수 없어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맘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 강간범들이 너무나 많아서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사건을 당한 라라 로건이지만 그녀는 아직도 용감하게 전장을 다니며 전쟁 전문 리포터, 종군 기자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용기와 본분을 잊지 않은 기자 정신에 박수 한번 드립니다. 대단한 여자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비정상적인 타하루씨가 생겨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능인 쾌락을 위해.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정말 이기적이죠.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정복 욕구. 아니, 정복을 하려면 진정 아낌없이 사랑해서 마음을 정복하던가, 그 육체적 정복이 전부가 아니죠. 세 번째로 그들의 성적 욕구 충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파스 형님들도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중동 전역에서 남녀 성비가 비정상적으로 여성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당수의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즉 성관계를 가지는 게 무척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 결혼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들만의 사고방식일까요? 이슬람 여성들, 그 이집트의 여성분들은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한다고 합니다.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교, 그 대학교 여성 중 60%가 이러한 성폭행의 주 원인으로 피해 여성의 잘못을 지목했으며 75%는 문란한 옷차림이 성폭행을 불러온다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답답하죠.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우는 깨우치고 배운 여대생들조차 너네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고 행실을 해프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이딴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암울합니다. 이집트의 미래가 정말 암울한 것 같아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 만연한 이슬람 문화는 최근 불어닥친 불안한 정세와 경제적 압박이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이렇게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끔찍한 일탈 행위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강간범들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의식이 분산되기도 하고, 그들의 종교 이슬람의 교리에서도 문란한 여성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여성에 대한 공격, 성적인 폭행은 정당한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그 허울 좋은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평생 살아서 여자들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듯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이 커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그 코란, 이슬람적인 그 잣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들에겐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현재 유럽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유럽 전역에 퍼진 이슬람인들은 타하루시라는 이 끔찍한 범죄 행위를 그들만의 신나는 놀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서구적인 인권 사상을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말도 있는데, 이들이 유럽에 난민 신청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도 그들만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2016년 독일 쾰른 지역에서 난민으로 들어왔던 이슬람 교도들이 미친 것처럼 수백 명의 독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다지 미안해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비이슬람 여성의 인권은 코란에 적힌 것처럼 보호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러한 사태를 인터뷰한 독일 쾰른 지역의 최대 교파의 이슬람 교수는 독일 서구 여성들의 문란한 옷차림과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향수를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오히려 서구 여성을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이슬람 사회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정말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적이다, 서구적이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 사상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종교 이슬람이라는 터울에 쌓여가지고요. 이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분명 다릅니다. 그쪽의 문화가 그런 거다. 문화 상대주의 모르냐? 상대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 이 소리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화들이 항상 다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가끔은 어느 한쪽이 분명 우월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아랍 문화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